67페이지부터는 이제 기분 좋은 얘기가 좀 없을 겁니다. 망해가는 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만 있을 겁니다. 근데 기분 좋지 않은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삼각형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마지막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둥둥 떠 있는 나라가 누가 있었죠? 원래는 청이 있었죠. 얘는 뭐로 깨졌죠? 청일전쟁으로. 일본만 남았다가 이제 거기 누가 들어오게 된 거죠?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일본이 기어이 얘까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교훈이 있어요. 1894년에 아시아의 패권 국가라는,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청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먹지 못했다는 거지. 그때 경험이 절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랑 싸우면서 있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조선의 권한을 자기가 뺏겠다는 법들을 미리 짝짝짝짝 만들어놔요. 확실하게 조선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이 식의 특징이 있다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러일전쟁 때는 전쟁을 하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조선에다가 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 권한 줘, 권한 줘, 권한 줘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법이 뭐죠? 국가 간의 법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조약이 뭐죠? 너 나한테 다 줘. 이게 이른바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지의 기간이 6년이 걸렸어요. 6년 동안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권을 뺏어가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 국권을 뺏어간다는 건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뀐다는 거게? 여기 대빵이 누구죠? 일본인. 관료가 누구죠? 일본인. 여기 누구죠? 여기만 한국인. 이런 식의 국가가 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일전쟁 때 뒤에는 무슨 교훈이 있었죠, 쟤들이? 다 이겼잖아. 청나라 이기면 조선은 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겨들어왔던 거지? 러시아가 겨들어왔었다는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까지 잡고 나면은 이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끝이긴 끝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잡아두려고 하는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려고 한다고요? 법으로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무슨 권한, 무슨 권한, 무슨 권한, 놔줘 이렇게 해간다는 겁니다. 총 몇 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4개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그 4개를 순서로 그렇게 잘 내. 68페이지 보시면은 전쟁 나옵니다. 전쟁 보시면은 전쟁 터질 때쯤에 만평이 저런 그림이 되게 많았었어요. 옆에 그림 혹시 보이세요? 이게 당시 그 유럽 그 잡지나 신문사에 실려있던 만평들인데 되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때 일본하고 러시아를 상징할 때 러시아를 거인하고 일본을 난쟁이로 표현한 게 많았었고, 동물로 표현할 때는 러시아는 곰으로, 불곰으로, 일본은 원숭이로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애가 깔짝깔짝 대는 걸로 표현을 했었어요. 설마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겠어 했었단 말이야. 이때는 사람들이 일본이 이긴다는 기대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을 깨고 이긴 거야. 그 예상을 깨고 이기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었던 누가? 영국이 지원해줬다는 거지. 영국과 미국이. 그러니 뭐 그 한국이 식민지 때는데 제일 크게 도움 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랑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한 나라를 절대적인 선처럼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는.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러일 전쟁 체결하자마자 제일 먼저 체결한 조약입니다. 양가로 2번 A급, 양가로 3번 A급. 한일 의정서 형한팩, 양가로 3번의 제1차 한일협약 형한팩. 여러분, 이 조약은, 지금부터 나오는 조약은 여러분들이 뭐를 전제하고 봐야 된다? 이 새끼 뭐 뺏어가는 거지? 이걸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국권을 뭐로? 강제적인 법으로 뺏어가고 있는가? 이건 무슨 경험 때문에? 청일전쟁 이겨놓고 다 된 밥에 콧바틀었던 경험 때문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 근데 의정서는 왜 1차 협약이라고 안 하고 의정서라고 했을까? 아직은 그거는 국권을 뺏는 조약이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뭐에 가깝다? 전쟁할 때 도와줘 하는 조약이 가까웠다는 거. 아시겠죠? 의정서는 무슨 조약? 이거는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위한 조약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1차, 2차, 3차라고 한다고요? 그 뒤에부터라고 합니다. 뒤에부터. 제목은 이렇게 적어둘게요. 제가 전쟁이 2월에 터지는데 2월 터지자마자 바로 체결한 게 한일의정서입니다. 일본 애들이 지금 뺏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행정권입니다. 내치에 관한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가 이제 외교권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교권, 외치. 자, 그리고 요거는 내치, 외치랑 다르게 뭐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전쟁할 때 좀 도와줘.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전쟁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걸 한일 협정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자, 무슨 내용 들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리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중립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야. 안 껴들 거야. 했는데 일본 놈들이 강제 뭐 했다고요? 야, 사인해 이 새끼야. 너 우리 편이야. 강제로 동맹을 만들어놨다는 거, 동맹을. 이게 무슨 조약이다? 의정서입니다. 의정서. 자, 국외 중립 선언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옆에 사료 2개 A급 좀 해주세요. 한일 의정서하고 제1차 한일 협약 A급 좀 해주세요. 한일 의정서는 사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사조가. 사조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봐라. 뭐라고 써있는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 지켜줄게. 그러니까 야, 니네 땅은 내가 좀 쓴다. 사조의 맨 끝에 색깔리는 글씨 보시면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니네 땅 좀 쓸게. 또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임마. 자, 이게 무슨 조약? 전쟁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 조약. 자, 앞으로 나올 4개 조약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게 몇 번째 조약이라고? 첫 번째야.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 조약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는 규정을 안 뒀냐? 이것도 두긴 둬요. 제일 중요한 게 전쟁 도와달라는 거지만 나 이제 니네 간섭할 거야. 니네 정치에. 이걸 합법적으로 못을 박아놔요. 이제 한번 볼게요. 1조 보시면은 1조 네 번째 줄 시정 개선에 충고한다는 말. 그래서 한국 정치에 간섭한다는 말. 시정 개선 플러스 충고. 한국 정치에 간섭한다는 말을 처음 합법화시킵니다. 명문화시킵니다. 이 조약의 반환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조약 체결할 때는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조약만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대외 관계에도 일정한 제약을 긋게 됩니다. 자, 이거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충고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충고자. 여기 들어오는 게 재정고문, 행정고문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 들어오는 게 이제 외교고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문정치라고 그래요. 고문정치. 여러분, 고문은 직접적인 한국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인가? 어드바이스죠? 아직까지는 간접 통치하는 거야. 직접 통치가 아니라. 뭐로 바뀔까 이게? 직접 통치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한일 의정서는 4조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조하고 5조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1조에 시정개선 플러스 충고라는 말 동그라미 충고. 자, 이거는 처음 얘기한 거야. 야, 니네 정치 간섭해도 되지? 이 말 처음 한 거고. 그 충고자가 들어오는 게 뭐다? 그걸 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문. 불과 몇 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바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제 1차 한일협약은 되게 쉽습니다. 재정고문, 외교고문, 고문. 이건 너무 쉬워. 그렇죠? 자, 본문 보세요. 양가로 3번에 제 1차 한일협약, 한일협정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줄 고문정치라고 한다. 고문정치. 동그라미 2번, 3번 보시면은 메가다하고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메가다가 일본에 재정개혁했었던 사람이고요. 스티븐스는 미국인인데 요 새끼가 들어와 갖고 있잖아요. 홍보대사 역할을 해줘요.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지금 잘해주고 있다. 조선 사람 너무 행복해한다. 이거를 외국 나가서 영어로 계속 연설하고 다녀요. 미국에 다니면서. 그 짓 시킨 거야. 그 짓을.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게 한국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시키는 겁니다. 홍보. SNS 홍보시키는 거. 스티븐스가 만약에 인별그램 찍었다면 얘는 무슨 저기만 찍을까요? 조선 사람의 해피한 모습만 찍을 거야. 그러면서 어디다 이제 해시태그 다는 거죠? 막 미국 같은 데 가서 거기다 이제 영어로 해시태그 다는 거야. 조선 해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역할? 일본한테 고용된 거야, 이놈 새끼는. 지금 직업은 한국인 고문으로 취업이 된 건데 일본 사람에 의해서 취업된 겁니다. 철저하게 일본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얘 뒤진다 결국. 누구한테 뒤지게 해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이 격분해갖고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방금 뭐 얘기했었죠? 니네 땅 언제든 쓴다.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것에 근거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뭐 뺐냐면요. 독도라는 땅을 뺐고요. 철도 만든다고 철도 부지 뺏어갑니다. 이때 부산한 철도가 부산부터 서울 거쳐서 의주까지 가는 건데 의주 넘어가면은 만주거든. 그러니까 만주에 러시아 군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싸우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군용철도예요, 군용철도.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철도를 경부선이라고 하지. 서울을 경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하죠? 경의선이라고 하죠. 경부선, 경의선, 부설하는데 그 철도 부지를 누구한테 뺏고 있었다고? 대한제국한테 뺏고 있는 겁니다. 약탈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법적으로 되잖아. 이제 합법적으로 되는 거잖아. 쓴다고 했으니까.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A급 해주세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라고 하죠. 자, 동그라미 2번 경부선, 경의선이 이때 부설됩니다. 완공은 경부선은 1905년에 완공되고 경의선은 1906년에 완공됩니다. 완공은 부설은 전쟁 중에 부설되는 겁니다. 양가로 5번에 화폐 정리 사업도 빗불 정도 해주세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메가다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것도 전쟁 중에 한 거야. 한국 화폐 없애는 작업입니다. 한국 화폐 뭐 있지? 한국 화폐 중에 통용된 화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전근대 화폐는 상평통보요, 근대 화폐는 백동화밖에 없어요. 그 백동화 없애는 거. 상평통보와 백동화가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화폐가 우리나라 화폐가 되는 거죠? 일본 화폐가, 제1은행 화폐가 우리나라 화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 화폐를 정리했어요. 한국 화폐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역에서 이제 우리 권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그게 뭐 사라졌다고요? 한국 돈 사라진 겁니다. 한국 돈.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잘 봐둬야 된다. 한국 돈을 없앨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근대 화폐는 액면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일치한다 그랬나요? 불일치한다 그랬었나?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5만 원권 없지? 그지라? 선생님도 돈 없죠?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 얼마 하지? 한 10원이나 하려나? 종이값이? 우리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런 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화폐를 이거를 야 이거 지금부터 못 쓰는 화폐야?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교환도 못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종이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만약에 바꿀 때는 기존에 있었던 화폐를 국가가 그에 맞는 새로운 화폐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해줬대 안 해줬대? 등가 교환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반값으로 교환해주고요. 일부는 아예 교환을 안 해줘갖고 한국 화폐 믿고 썼었던 사람들은 몰락해요. 내 재산이 5억 있었다면 졸지 얼마 되는 거죠? 운 좋으면 2.5억, 운 없으면 빵원이 되는 거야. 빵원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 지배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그 보수라는 분들이 가끔 일본 지배를 찬양하는데 일본 지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고 일본 지배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은 꿈이라는 걸 꿀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꿈은 국가가 정해준 대로 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복한 시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국가를 뭐 하면서 열심히 하고 돈을 벌었단 말이야. 이게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날아갈 수 있다니까 그냥. 그게 식민지야 그게. 식민지를 행복하다 말하는 건 병신 새끼예요. 이거는 진짜. 미친 새끼들입니다. 그거는. 그 미친, 야 하다가 일본한테까지 사대를 하냐. 아 이 개새끼들 보고 있으면 짜증나더라고 진짜. 시위하는데 일장기가 나온다라는데 아우 너무 짜증나더라 진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백동화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제가 쳐줬다 안 쳐줬다? 안 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동화 가진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몰락했다는 겁니다. 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있지? 왕이 있죠. 여기는 뭐 있죠? 대한제국 정부 있죠. 지금 누가 깔짝깔짝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본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 있나요 지금? 여기 누구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 척사파 있어요. 야, 언제 내려왔지? 원래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임오군란 때 내려왔잖아요. 임오군란 때 안 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도 개화파라고 나 원래 개화파야. 나 이제부터 개화할 거야. 다 변해. 임오군란 이후에는. 그래서 척사라는 사람도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누구도 있지? 개화파도 있어. 언제 내려왔죠? 가보기가 끝나면서 다 내려왔단 말이지. 누구도 있죠? 원천적으로 존재했었던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개새끼들이라 볼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들까요?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이제.
얘들의 침략이 명확해질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후끈 달아오르게 돼요. 후끈. 이게 뭐다? 민족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민족운동이 반일운동이라는 게. 근데 방식이 또 달라. 그게 이 중에 반일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셋 중에는 반일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둘이에요. 반외세가 뛰어났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다? 일본은 모델이었었단 말이야. 모델이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반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근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미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될 때 어떻게 할게요? 바로 칼 들고 나왔어요. 바로. 그냥 칼이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요? 우리도 빨리 배워서 일본을 따라갑시다. 이지랄 하는 식이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당장 일본의 침략 행태가 나타났죠. 뭐죠? 땅 뺏어가고 있잖아. 땅.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나서 바로 일본 놈들이 요 조약을 넣고요. 한국 땅을 진짜 오지게 가지려고요. 한국 정부를 협박해갖고 일본인한테 야, 니네 못 쓰는 땅 있잖아. 그거 우리 좀 줘. 황무지 개척 요구를 합시고 있죠. 황무지 개척 요구를 합시고 한국 땅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한테 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지식인들이 들었어. 가만히 있을까? 열이 받을까요? 열이 받았단 말이야. 저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지식인 중에는. 그래서 저거 막아야 된다. 저거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도 보국안민이라는 뜻으로 만든 건데 보국안민 두 글자를 줄여갖고 보안이라는 말을 써갖고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데모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좌절시켜요. 저거를. 결국은. 자, 이때 처음으로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개화파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계몽단체라고 합니다. 개화 활동을 여기서 하면 그냥 개화고요. 개화 활동을 여기서 하면 계몽이라고 하는데 가보기역 때까지는 활동을 여기서 했었단 말이야. 독립협회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계몽단체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계몽단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초의 계몽단체가 등장해요. 이거를 국토보호한다. 보안회라고 합니다. 보안회. 7월에 등장해서 이거를 결국은 좌절시킵니다. 근데 저거 좌절시키니까 일본 놈들이 열받아갖고 보안회를 음해해갖고 저거를 이제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안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보안회는 딱 등장해갖고 뭐만 하고 사라진 단체라고요? 일본인들이 땅 뺏는 요구를 좌절시키고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를 이은 단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립협회를 개성한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협회를 개성한 단체이자 우리나라 첫 번째 무슨 단체? 이제부터는 개화라는 말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계몽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아예 어디서 생겼다고요? 세 번째 칸에서 생긴 단체라는 거야. 이거는 순수하게. 아시겠죠? 이제 개화하는 사람들이 어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세 번째 칸에서 전개하는 거야. 이제 아예 거기서 만드는 거야. 거기서. 시작 자체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독립협회는 그래도 두 번째 칸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갖고 세 번째 칸하고 어울려갖고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세 번째 칸에서 나고 자고 거기서 활동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조금 구분하는 겁니다. 독립협회도 계몽활동했는데 계몽단체라고는 안 해. 독립협회는. 아시겠죠? 개화와 계몽단체 사이쯤에 있는 단체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계몽단체라고 한다고요? 보안회부터. 양가로 2번에 A급 해주세요. 동그라미 1, 2번에 A급 하시면 됩니다. 보안회 해체됐어요. 보안회 해체되고 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일본의 위협을 느낀 상태, 안 느낀 상태야? 느낀 상태잖아요. 계속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보안회 해체되고 나서 다시 단체를 만드는데 이번에 만든 단체가 헌법연구회입니다. 헌법연구회 72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죠? 헌정연구회라고. 이게 뭐 뒤에 만들어진 단체다? 보안회 뒤에 만들어진 단체다. 이름을 근데 왜 헌법연구회라고 썼을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개화파는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일본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일본이 저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뭐 해야 된다? 빨리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을 못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배우면은 일본이 알아서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선진국이 되면 잘 성장하면은 일본이 안 그럴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내 말했었잖아. 빨리 서구시 정치제 하자고 했었잖아. 서구시 정치제로 바꾼 다음에 근대화를 해야지 근대화가 되는 거지. 근대 문물 몇 개만 들여온다고 돼? 야, 우리 못했던 거 지금 다시 하자. 이지랄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죠? 우리 못했었던
입헌 군주제 하자라는 거야. 의회 만들자는 얘기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일본은 알아서 물러갈 것이다. 이게 무슨 단체? 헌법연구회라는 겁니다. 헌법연구회. 자, 헌정연구의 핵심이 뭐라고요? 의회 설립과 입헌 군주제 조항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73페이지 봅시다. 전쟁이 이제 끝나가요. 전쟁이 언제 끝나게요? 전쟁은 대체로 1년 갑니다. 5월에 쓰시마 해전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것도 쓰시마 해전과 관련된 상황들을 전쟁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수업 시간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부담이 많이 돼.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거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그 러시아 군대를 격파시켰었던 일본의 그 제독이 도고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군대, 그 세계 최강 군대 중에 하나인 군대를 무너뜨리니까요. 미국 기자들, 영국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거든. 어떻게 하셨냐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미국 기자가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당시 가장 유명한 해군 제독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당신은 넬슨 제독에 비할 만하다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넬슨은 비할 바가 아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은 하사관밖에 안 된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도구라는 사람이 있죠. 일본 제독인 도구라는 사람이 이순신의 하객진을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갖고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약간 조금 오바긴 한데 하여튼 이순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고. 자, 세계 최강대국인 러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일본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은 누구께 되는 거죠?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본께 되는 건데 일본께 되는 것을 각국 나라들이 인정해줘요. 오케이, 난 인정해줍니다. 누가 인정해줄까? 러일 전쟁을 다른 말로 영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합니다. 러시아, 일본만 싸운 게 아니라 러시아 친구가 누구죠?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 때 일본 친구가 누구죠? 영국, 미국. 영미 일간의 세계대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같은 거야. 대리전. 누가 인정해줄까요? 제일 먼저 미국이 인정해줘요. 오케이, 그거 네 거. 조선은 네 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인정해준다? 영국이. 오케이, 네 거. 당연히 네 거지. 네가 이겼는데. 자, 그럼 마지막 누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까지 인정해주면서 조선은 누구께 된다? 일본께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요거를 가츠라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일본 수상이 되고 이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재수없는 새끼들이에요. 이것들이 몰래 약속을 합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야 필리핀은 네 거야 라고 인정해주고 미국은 일본한테 야 조선은 네 거야 라는 걸 상호. 아주 더러운 행동이니까 지들끼리만 몰래 약속을 체결한 겁니다. 몰래. 저 때 있잖아요.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루즈벨트 집안이 우리나라랑 악연이 있거든. 안 좋아 하여튼. 루즈벨트가 2번 있었었는데 다 안 좋았었어. 다. 그 루즈벨트 따님이 이게 호기심 많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일본 들렀다가 이제 한국 온다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들렀던 이유가 뭐냐면 그 테프트 일행을 따라왔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주는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조선 끝났고 나는 거 다 아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우리 고종은 이 공주한테 자기의 의사를 지금 이제 밝히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갖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극진하게. 가고 싶은데 다 보내주고 맛있는 거 다 챙겨주고 하는데 이제 공주가 갈 때 그 말이에요. 아유 음식도 맛도 없고 거지 같아 이렇게 하고 갑니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땐 그래요. 그게. 자, 이게 제2차 영일 동맹이고요. 이게 이제 포츠머스인데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전쟁 종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끝까지 더 싸우겠다는 거야. 일본은 지금 재정이 다 해갖고 국가 파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저것도 미국하고 영국한테 빚내 갖고 한 건데 전쟁 비용의 거의 절반을 미국하고 영국 빌려주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갚을 돈도 지금 어마무시한데 그래서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국가 파산까지 갈 뻔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불러다가 화해를 시킨 거야. 저때 일본은 러시아한테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단 끝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받는데 러일 전쟁 때는 그 사할린 남부하고 조선 요거 얻는 것밖에는 못 얻어요. 돈도 못 받고요 별로. 그래서 돌아갔을 때 이 협상단이 돌아갔을 때 일본에서 우리 자식들의 피를 보상하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요.
엄청 기대했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오니까는. 카레라는 게 언제 처음 아시아권으로 전파가 된 건지 아세요? 해군들이 전 세계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는 전 세계 각지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일본 해군이 인도 가서 먹게 된 음식이 러일 전쟁 즈음에 이제 그 한국에도 전파가 됐던 겁니다. 카레라는 게 인도 음식이. 카레도 일본 통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에 야 조선 너 끝났어 임마. 이거 책이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을사늑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저거는 고종이 승인 안 해갖고 조약이라고 안 하고 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주권자가 승인 안 했단 말이야. 일본 놈들이 도장을 훔쳐다가 지들이 찍은 거야. 그것도 외무부장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외무부장가. 왕은 끝까지 승인 안 했단 말이야. 주권자는. 그러니까 저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조약이야 사실. 자, 여러분 이 조약들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내치 외치 뺏는 거라 했었죠. 그중에 뭐를 없앴다고 아예? 이때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한국은 이제 외교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합니다. 이걸 안 끝나. 뭐도 했다고요? 이것도 하는데 통감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둬요. 그리고 통감부를 둔다라는 말을 둡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약 체결하고 난 뒤에 1906년 2월에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자, 이걸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 어떤 상태로 바뀐 건지 아시나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한국 왕이 존재하고요. 한국 황제가 누가 있다? 통감이라는 일본 대빵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있다면은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다? 일본 정부가 처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서서히 어디를 잠식하고 있다고요? 한국 정부, 한국 최고 주권제 지위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청일 전쟁 때 이놈들이 한번 뒤었었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강제로 체결하게 해갖고요. 아시겠죠? 이거 이 상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놀랄게 안 놀랄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TV 부동하나 보자. 이랬게요. 엄청 놀랄게요. 어마무시하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데모하게 됩니다. 반일 데모를. 자, 그중에 개화파들은 어떤 데모 한다고요? 개화파했었던 사람들은 계몽단체를 다시 만들어야지. 계몽단체 활동이 있을 거고요. 계몽단체가 뭐 한다고요? 이 조약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반대 데모를 합니다. 계몽단체는 데모하잖아. 이 주로 데모. 독립할 때부터 데모했었잖아. 그리고 척사파하고 농민들은 뭐 할까요? 이 사람들 드디어 칼 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의병이라래. 두 번째 의병이 등장하네. 첫 번째 의병은 언제였었죠? 우리 국무 돌아가셨을 때, 머리 깎게 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의병, 을미사변, 을미의병이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 여러분, 을미의병의 제일 큰 한계가 뭐였었죠? 의병은 일본 사람들을 죽이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한계가 뭐였었나? 신분적 한계. 누가 가래니까? 고종이 그만 가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정근대적인 신분적 한계가 강했다는 거. 근데 그도 그럴 게 의병이라는 건 의로운 병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충효라는 가치란 말이죠. 근데 왕이 가라는데 안 간다. 버티고 있다.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반역이 되는 거야. 이게 논리 모순인 거야. 전통적 가치를 위해서 나왔다면은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 그 전통적 가치를 넘어서야 돼. 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앙을 넘어서야만 의병이 반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이건 상당히 최신화돼요. 상당히 최신화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의병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73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1번, 2번 A급. 날개 사료 중에 가츠라테프트 미락은 A급 해두세요. 필리핀을 동납시키면 돼요. 필리핀 뜻은 뭐다? 미국 인정한 거야, 미국이. 요거 순서 알려드릴게. 순서 중요합니다. 요 순서 가면은 가영포을이라고 해요. 가츠라테프트 영일동맹, 포츠머스, 을사득약, 가영포을. 순서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73페이지의 본문에 양가로 1, 2번 A급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위에다가 여러분 삼각형 한번 그려보실까요? 삼각형 그려갖고 어디 칸하고 어디 칸을 절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절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그 중에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 법으로 있잖아요. 한국에다가 일본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일본 정부를 뭐라고 한다고? 통감부야.
일본 정부까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일본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걸까요? 일본의 정책이 더 없어진다는 걸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의 정책이 뭘까요? 애들이 피려고 하는 정책이 뭘까요? 이제부터 서구화는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니까 니들이 하던 거는 못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구화 삼총사 있죠? 뭐였었죠? 언교산 금지령을 내리고 이걸 뭐로 대체한다? 일본시로 대체하는데 이거를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통치하기 좋게 바꿔놓는 겁니다. 다시 통감부가 무슨 정책을 펼 거라고요? 언론에 대한 정책, 교육에 대한 정책, 산업에 대한 정책을 펼 거라고. 그런 거야 그게.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거다? 한국인들이 여지까지 하고 있었던 언론과 교육과 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금지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것만. 아시겠죠? 언교산의 주체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조약 자체는 되게 잘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했냐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기본반 때만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 근데 지금 많이 강조 안 하려고. 너무 많이 하면 더 헷갈린단 말이야. 그냥 저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해주세요. 뭐 할 거다? 우리가 했었던 언교산 끝나는 거야? 이거랑. 그럼 이제 뭐로? 식민지적인 언교산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된다 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이제 돼갈 거예요.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번에 A급 해주시고요.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했다. A급 해주시고. 양가로 4번은 지금 얘기 안 한다고. 민족운동 한번 볼게요. 민족운동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헌정연구회가 대들다가 해산당합니다. 아까 보안이 없어지고 뭐 생겼다 그랬었죠? 헌정연구회 생겼죠. 헌정연구회가 이거 상황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도 열받을까?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열받을 거예요. 나라 반이 날라갔는데 어떻게 했다? 안 됩니다 했어. 그러니까 너 가시끼야 없어졌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른바 을사늑약에 대든 단체는 누구였었다고요? 일본 보안에 이번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지. 자, A급. 이 헌정연구회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끈질겨. 또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일본 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일본 애들이 이걸 딱 선포한 겁니다. 야, 네 개새끼들 이제 정치단체 만들지 마. 이 식민지 새끼야 정치를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죽어.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 정치단체를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단체는 저는 정치단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자강회예요. 대한자강회. 헌법연구에는 이름이 아예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정치라는 말을 뺀 거야. 경제단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헌정연구회가 먼저게 대한자강회가 먼저게. 상식적으로 헌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통감부 전이야. 아직은 그런 말 쓸 수 있는 것은. 통감부 생기면 못 쓰는 말이야 이제. 비밀단체가 아니라면, 몰래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면 못 쓰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통감부 전과 후에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고. 정치적 기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개 사료는 1조 2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사료 A급 하시고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서 한다. 그러니까 니네 못한다는가. 이제 한국 외교 업무는 누가 한다? 동경 외무성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야? 법적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주약이 뭐라고요? 을사늑약이라고. 자, 2조 보세요. 아예 못을 더 박아놨어. 국제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아예 못한다라는 말을 박아놨다라는 거죠.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는 뭐를 못한다고요?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국교 수립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조약이다? 을사늑약입니다. 75페이지 양가로 3번 보시면 언론도 화났어. 언론. 여러분 여기 지금 언론 뭐 있나요? 신문은 뭐 있지 여기? 아까 마지막으로 나온 신문이 뭐 있었죠? 매독황제 있었지. 매독황제. 그쵸? 황제가 매독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1년밖에 못 간 신문이 없어지고,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사라져. 위에도 99년에 사라집니다. 얘 없어. 그러니까 이 둘만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러일 전쟁 종군 기자로 왔었던 영국이 기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어요. 서양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의 파트너는 일본이었으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었죠. 서양 외국 사람들이 일본은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랬었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한류라는 그 문화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시아를 올 때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뭐를 보고 오는지 아세요? 그 왜 신문 보면 특파원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 신문들의 특파원들이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 5대 타임즈가 있다라고 하는데 영국 타임즈, 미국 타임즈, 그리고 일본도 타임즈를 만들었었어요. 영자 신문을. 두 개는 지금 뭔지 기억 안 난다. 특파원들이 와 있는데 사실 특파원들이 깊숙이 안 들어가고요. 대부분 일본에서 머물러. 거기 머무르면서 일본 기사 베껴갖고 본국에 보내는 게 다였었다고. 그러니까 동양의 인식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뭐로 만들어진다? 일본 신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일본 신문으로.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더럽고 사기 잘 치고 쓰레기 같고 막 이런 것만 있었단 말이야. 이걸 누가 지금 개조시키고 있대? 문명국인 일본이 개조시키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개항기 때 외국인들이 쓴 한국에 관한 서적이 80여 권 정도가 있어요. 80여 개 정도가. 거기에 드러난 외국인들의 한국 평가가 한 80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려고 그래.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런 거. 모르죠? 그때 외국인 시선으로 봤었던 한국인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이것도 한번 해줄 건데 그중에 일부가 있잖아요. 아주 쓰레기란 나라로 생각하고 이제 들어봤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일본 개새끼들이 쓰레기고 한국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걸 보면서 한국 편이 돼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끝까지 한국 편이 돼갖고 계속 도와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 신문사 기자였었는데 특파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가고 여기 그냥 잔류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줘요. 데일리 뉴스 기자야. 데일리 뉴스. 이름을 매일신문이라고 만들어줘요. 매일신보라고. 앞에 대한자 붙여서 대한매일 데일리 뉴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한국의 사실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통제를 잘 받지 않아. 왜죠? 영국하고 일본하고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 신문은 검열도 받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반일 활동을 적출했었던 게 이 신문이었었다고. 그래서 황제라는 신문이 있고요. 더불어 이제 뭐도 생겼다고요? 대한매일신보라는 게 러일 전쟁 중에 1904년에 생깁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반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줬다고요?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거는 황성신문과 비슷하게 지식인판으로 만듭니다. 원래는 순한글로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민간신문이니까 이게 보는 사람은 한정돼 있구나. 타겟을 정해갖고 확실히 그 사람들을 고쳐놔야겠다 해갖고 국한문으로 바꿉니다. 국한문으로 바꾸고 일반 민중들이 보는 한글판을 따로 만들어요. 그냥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갖고 외국인들 소식을 그 도쿄타임즈 보지 마세요. 제가 쓸 테니까 제 거 보세요 하면서 영문판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영문판이 2번 나오는 거야. 딱 2번. 영문판이라는 단어가 뜨면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래서 미국인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 아니면 영국인 베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라고요. 아시겠죠? 미국만 한정해놓고 볼 때 미국에서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몇 년도 정도로 보는지 아세요? 미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언론학자가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 언론학자가. 근데 미국 드라마에 한국인이 등장하면 거지로 등장했었어요. 거지. 항상. 그러니까 거지의 대명사처럼. 우리 한국전쟁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했대.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만 놓고 볼 때는요. 그 전까지는 거지에 사기 잘 치고 더럽고 이게 한국인이었었다면은 70년대부터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식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류라는 게 생겼다는 게 기적과도 같은 거야, 진짜. 한국인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거나 한국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서양인들이 생겼다는 게 진짜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기적과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저력이나 근성 같은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있었던 인식은 다 잊혀졌고 완전히 뒤바뀐 상태야.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새로운 인식. 75페이지 안 가서 한번 보시면은 대황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대황제. 근데 제국신문은 정치 기사는 잘 안 실어요. 주로 여성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냥 얘들 계몽하는 게 주야.
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 그냥 신문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기사는 누가 독점했다고요? 대황제 중에 대황이 독점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 때도 누가 격분했다고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이 격분합니다. 그중에 대한매일신보는 검열을 안 당하기 때문에 이거 무효라는 글까지 실려요. 을사늑약 무효라는 글까지 실립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서. 그래서 배달 잡기 작전을 합니다. 이제 그 사장인 배달 잡기 작전을 합니다. 자, 을사늑약 무효 그럼 뭐라고요? 영국인 신문. 자, 너무 황당해갖고 목 놓아 울은 게 있어요. 무슨 신문? 황당하니까 황성신문. 네, 황성신문에 실렸었던 그 황당하다는 그 사설이 있죠. 그거를 대한매일신보가 또 그대로 옮겨 실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A급 해주세요. 자, 을사늑약 무효 친설 게재했다. 시일화 방송대국이 나 오늘 목 놓아 운다 그런 뜻입니다. 시일화 방송대국은 둘 다 실립니다. 먼저 실린 건 어디다? 황당한 신문에 실립니다. 옆에 사료 좀 봅시다. 대한자강의 취지서하고 시일화 방송대국 A급 해주시고요. 대한자강의 취지서는 이게 어떤 단체임을 여러분들이 밝히라라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료만 보고 어떤 단체인지를 말해야 돼. 그런 점이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보자. 우리나라 독립은 자강에 달려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강의 방도를 구하지 않아갖고 지금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육을 진작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 개화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었죠? 세 가지 사업이? 언교산이죠. 개화파들이 여기 바꾸자라는 게 뭐죠? 입헌군 주제예요. 여기 바꾸자는 게 뭐죠? 언교산이죠. 요거 빼고 언교산 키워서 우리나라 발전시키자 얘기하고 있다는가. 헌정연구회는 뭐 얘기하고 있었죠? 요거 바꾸자. 입헌군 주제. 대한자강에는 뭐? 여기 바꾸자. 좀 다르다는가. 정책이 일단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강의 핵심이 뭐라고요? 교육과 산업이에요. 자강의 핵심이. 자, 요거 나오면 뭐라고? 자강을 키워야 돼. 이게 뭐라고요? 자강회를 만들게 된 취지서입니다. 시일화 방송대국도 보세요.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은 요거 제목처럼 보시면 되고요. 맨 끝에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냐 죽었냐 단군 기자일의 4천년 정신이 오늘날 하룻밤 사이에 망하는가 요걸 제목처럼 보시면 됩니다. 75페이지 본문 양가로 4번 보시면 의병도 등장하는데 상당히 최신화됩니다. 10년 전보다는. 누가? 최익현, 신돌석 등장했다라면 을사의병입니다. A급 최익현, 신돌석.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반가로 2번 A급 해두세요. 을사조약과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거병했다. 각각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익현이야. 이 사람이 75세 유생인데요. 이 거유가, 이 대유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학자들이, 젊은 유생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있을 때 거유가 등장하자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큰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안 싸우고 바로 체포되세요. 왜냐면은 요거 진압을 누가 하러 오게요? 관군이 진압하러 오거든. 관군이 진압하러 오니까요. 둘 다 누구죠? 황제의 신하들이잖아. 최익현이 투항을 권고합니다. 관군한테. 게릴라가 정규군한테 투항을 권고해요. 외놈들한테 이럴 수는 없다. 싸우지 말고 우리 편으로 붙어라. 말이 되나? 걔들이 계속 진압해 오니까는 알았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었던 총칼 내려놓고 그냥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등장했다는 소식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본인 자신은 싸웠다 안 싸웠다? 한 차례 싸우지 않고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도로 유배가셔서 돌아가세요. 그 대마도에 최익현 순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반가로 2번 A급, 동그라미 2번 A급, 동그라미 3번 A급.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의병은 누구하고 누구의 합세라고요? 척사와 농민입니다. 척사 유생이 지휘관이고 농민이 병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분리되는가? 농민 의병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유생식 의병과 농민식 의병이 또 분리되는 형식이 된 거야. 애초에 정치 세력이 세 개가 있었잖아요. 정치 세력이 개척농이라고 다시 세 개로 분화되는 꼴이 된 거라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최초로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신돌석이야.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면서 일본 놈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많이 죽여 일본 놈들. 일본은 지형지물을 모르죠. 우리는 속속들이 알잖아. 지형지물을. 어디 가면 바위산 있고 뭐다 알잖아요. 근데 의병들이 곤혹을 겪었던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일진회라는 개새끼들이 와갖고 그걸 다 알려주고 다닙니다. 그 일본 군대 이 길잡이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일진회는 어디 사람인 줄 아시죠? 한국 사람입니다. 이른바 의병들, 이른바 토벌하는데 제일 앞장선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저 따라오세요. 다들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는 3번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면 뭐라고요? 을미야 을사야. 을사입니다. 을사. 신돌석이다. A급 해두시고. 민종식은 빗불 정도 해주세요. 민종식. 민씨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그나마 욕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는 겁니다. 민씨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의병장이 있다. 민종식. 날개 사료 중에 최익현의 의병 경문하고 팔도의 사민에게 구함이라는 것쯤 A급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알려드릴게. 이때 의병이 내세운 그 사료에는요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면은 종이 조각으로 망하는구나, 계약으로 망하는구나, 문서로 망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뭐로 망했다고요? 한번 전투도 못 해보고 뭐로 망했다고요?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망했다는 그 회한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뭐다? 을사득약입니다. 최익현의 의병 경문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하룻밤 사이 종이 조각이 망하느냐. 팔도의 사민에게 구함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옛날 나라 망할 때는 종사만 망했는데 이제 인종이 망하는구나. 옛날 나라 망할 때 전쟁으로 망했는데 지금은 계약으로 망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로 보이면 된다? 연도로 보이면 되는 거야. 연도로. 숫자로. 아시겠죠? 77페이지 보시면요. 7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민영환이라고 있는데 민씨죠. 민씨 세도가 있었습니다. B급 정도 해주세요. 민영환의 아빠가 그 동학농민 진압하던 분이었었거든요. 동학농민군은 그 민영환 집안이 그 척살 대상 1호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로만 기억하고 있죠? 이 사람은 농민군 진압한 사람이 아니라 분해서 자결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을사늑약에 대해서 분해갖고 자결로 한 거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민씨 세도가에 가장 힘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거기에 이제 한 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영환입니다. 옆에 사료도 B급 정도 해주세요. 사료. 민영환이 국민에게 남긴 유서라고 있죠. B뿔 정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이 키워드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하는 거 있죠. 영화는 죽어서도 구천에서 도울 것이다. 여러분 그 민영환의 집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서울은 너무 발전이 많이 돼갖고 옛날 집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그 집터 표지석은 세워놨거든. 어디라고?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인사동에 있거든. 그 인사동 가면 한번 들려보세요. 인사동에 맥도날드 본사 마당이 있어요. 이게 갈 때마다 좀 너무 좀 되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그 자리에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그게 들어와 있다는 게 참 이게 표지석이 앞에 있고 뒤에 맥도날드 건물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부조화야 이게.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 보고 있는데 너무. 한번 인사동 가실 일 있으면 들려보세요. 어떤 그 가면한 느낌이 있는지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78페이지 보시면은 고종이 있잖아요. 마지막 저항을 시도합니다. 지금 우리 외국에 누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 국가는 누가 있죠? 한국 주변에는 국가가 몇 개 있죠? 딱 3개밖에 없잖아. 러시아, 중국, 일본밖에 없잖아요. 얘 깨졌어, 얘 깨졌어. 불가능해 주변에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나라가 누구죠?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누구 편인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얘 편인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얘 편인 걸.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으면 그 편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침이죠. 지금이야 세계 정상들의 모임이 되게 많죠. 뭐 아시아 태평양 회의, G20, G7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었던 러시아가 있잖아요. 국제회의를 지가 주도하면서 자기도 뭔가 이렇게 꼽사를 지금 끼려고 하는 거야. 나도 좀 껴줘. 당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전 세계 국가가 막 군비를 늘려나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군비를 늘려나가면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평화회의라는 걸 개최하자고 러시아가 저기요. 우리 그 세계적으로 평화회의 개최해갖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회의를 개최한다는 핑계로 자기도 세계의 주도국 중에 하나를 이제 자리 잡으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해갖고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몇 번 열렸었어요.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1899년에 1차 열렸다가 8년 뒤에 한 번 더 열리는데 이게 2차 이제 만국 평화회의입니다. 그걸 연 데가
영국의 맞은편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열었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기로 했었는데 이걸 누군가 알려준 거야. 그 유경고원 만들었을 때 왔었던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고종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국평화회의면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일 일이 없잖아. 내가 모을 수도 없잖아. 그 모은 자리 가갖고 우리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대? 입장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핑계로 무슨 꼴 당하게? 너 이 개새끼 외교 안 하기로 했지 너 법 어겼어? 고종 잘라. 고종 잘립니다. 이걸 계기로. 그러고 고종을 잘라내고 또 하나의 법을 또 만들어요. 그게 이른바 정미실조약입니다. 여러분 정자 뜨면 몇 년이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갑은 4년, 갑을병정 7년이에요. 7년. 이게 다 7년에 있었던 거야. 정말 7년에. 아시겠죠? 1907년에 무슨 사건 하나가 이게 또 묘하게 폭풍우를 몰고 왔다고요? 6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 자, 밀사의 책임을 지고 누가 강제 퇴위당한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요. 자,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나서 이완용 내각하고 체결한 주약이 뭐다? 정미칠주약입니다. 이게 1907년 7월에 있었던 겁니다. 정미칠주약. 요거 체결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치 위치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치 위치를. 자, 내치는 이런 말 합니다. 시정 개선에 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관해서 이제부터 뭐 한다? 통감에 다 승인을 받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여기 이제 시정 개선이 뭐뭐 포함되냐면요. 법을 만들 때 행정 처분 그리고 사람 뽑을 때 다 승인 받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공무원 뽑을 때 누구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통감 승인 받아야 돼. 심지어는 누구도 채용할 수 있다? 일본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인사권을 뺏기게 됩니다. 이때 인사권을 뺏겼다는 것은 이 정부가 누구께 됐다는 거지. 이제는 일본 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아까 저기 외교권은 박탈됐으니까 이건 됐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해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바뀐 걸까요? 이게 반반이 있는데 여기는 통감, 여기는 우리나라 황제 있죠. 여기는 대한제국 정부 있고 여기는 통감부가 있죠. 이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거든. 얘한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한 법이 뭐라고요? 정미칠주약이라는 겁니다. 그 법 중에 무시무시한 법이 뭐라고요? 인사권까지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채용하는 한국 공무원도 누구? 얘한테 승인을 받고 누구도 채용할 수 있다? 아예 일본인을 여기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정부가 두 개가 존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일본에서 넘어간 거라고, 일본한테. 그래서 행정권이 이때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고 또 누가 열이 받을까요? 이거 열 받겠지. 누구 있죠? 개, 척, 농. 개화파. 자, 지금 개화파 아까 뭐 있었죠? 혼정령이 없어지고 다시 만든 게 대한자강회가 이제 이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요거 뭐? 정미의병이 나타나게 돼요. 정미의병이. 아시겠죠? 여기 그 행정권 박탈하면서 그 비밀 조항에다가 뭐도 집어넣냐면요. 야, 니네 이제 군대 필요 없잖아. 병신 니네 정부도 없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을 것만 돈만 드는데. 군대도 해산해. 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병의 특징은요. 군인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기는 그냥 누가 한 거죠? 유생들하고 농민들이 했다면은 여기는 뭐다? 군인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참여한 의병 그럼 뭐라고요? 무조건 정미의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세트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점점 뭘로 바뀌어가고 일본으로 바뀌어가고 여기는 점점 뭐하고 분기 탱천해 가는 겁니다. 분노가.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망합니다. 자, 여러분 78페이지 헤이그 밀사 사건 A급.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회의장 입장 불허되었다. 우리 힘 없어. A급.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기자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했대요. 근데 기자들이 어유 그래요 하면서 반응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다야 그냥. 예, 기자들의 성원을 받았다 이렇게 답니다. 79페이지 봅시다. 양가로 일본의 양가로 일본의 두 번째 줄 고종 강제퇴위 A급 양가로 일본의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1차 협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만든 겁니다. 1차는 누구 들어오는 거였었죠? 고문 들어오는 거지. 이제 고문이 아니라 이제 뭐다? 직접 통치입니다. 직접. 일본인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협약이라고 합니다. 1차 협약을 폐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매칠주약이라고도 하고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해급해 주세요. 행정권 박탈했다. 일본인이 어디까지 취업할 수 있다고요? 장관은 둡니다. 장관까지 없애진 않아. 장관은 한국인이고 차관까지는 일본인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차관 정치. 이 차관은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 차관할 때 차관 말합니다. 3번 한국군대 해산되었다. A급 해주세요. 옆에 사료 A급 합시다. 사료는 자 빨간 펜으로 4조하고 5조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제일 잘 나오니까. 한국고등관리 임명은 통감 동의. 심지어는 일본인도 채용할 수 있다. 이것 뜨면 뭐라고요? 이것 뜨면은 정매칠주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 지금 몇 개 조약 얘기했죠? 4개 얘기했습니다. 4개. 4개. 이 4개 조약을 두 문자로 딸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의협 일정이라고 합니다. 의협 일정. 의협 일정. 의협이 바빠. 의협이 너무 바빠요. 요즘. 의협이 일정이 있어. 의협이 일정이 있어. 아시겠죠? 요 4개 조약을 뭐로 한다?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요 조약이 있을 때마다 그거의 앞뒤 관계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의 배경, 그것의 내용, 그것의 결과 내지는 영향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마치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전근대 배울 때 왕대사처럼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저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의정서 왕 때 1차 왕 때, 2차 왕 때, 3차 왕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저 4개 조약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었던 일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불러봅시다. 이 4개 조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못해. 자, 4개 조약 뭐라고 한다고? 의협, 일정. 자, 2번만 더. 뭐라고? 의협, 일정.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뭐라고요? 의협, 일정. 이게 뭐다? 6년 동안에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과정. 아시겠죠? 망해가는 과정을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교체돼 가는 거. 그리고 외교권은 사라져가는 거. 세 번째 칸은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저항을 느껴가는 거예요. 이걸 민족운동의 개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운동이. 자, 여러분 79페이지 방금 말했던 4개를 또 두 문자를 따면은 이거는 해고정군이라고 합니다. 해고정군. 헤이그, 고종, 정미칠주약, 군대 해산. 군대 해산당했어. 해고당했어. 해고정군. 이게 몇 년도? 1907년도. 순서까지 기억해 두세요. 순서까지. 아시겠죠? 순서까지. 자, 여러분 옆에 사료는 시정개선 플러스 통감 이 말 들어가면 뭐다? 의협 일정 중에 뭐다? 그 마지막입니다. 시정개선은 언제 처음 썼었지? 의정서에서 처음 썼습니다. 거기는 시정개선 플러스 충고. 그 다음에 충고자 들어온 거고, 그렇죠? 여기는 통감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통감. 구분해 두세요. 넘어갑시다. 양가로 3번이 이제 그건데요. 여러분 얘들이 이런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한국인들이 하고 있었던 언교산을 못하게 하고 지들식으로 바꾼다 그랬었죠. 요거는 나중에 하자고. 심화할 때. 아시겠죠?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지? 일본 정부가 언제 생긴 거야? 일본 정부는 을사늑약 때 생겼잖아요. 을사늑약 직후에 썼던 얘들의 정책과 정미칠주약 직후에 썼던 얘들의 정책을 또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야 돼. 언교산을 금지시키는 게 이때하고 이때가 다르다고. 그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내 거를.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렵다 하지 말자. 그냥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안 하는 거. 아시겠죠? 일단 뭐를 없애고 있다고요? 언교산 금지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면 좀 제한이 돼. 공부할 게 막연히 많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합시다. 지금 다 안 해도 돼요 이건. 그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만 B급 정도 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본 놈들이 식민지 만드는 거죠. 식민지 만드는데 일본 국가가 나서갖고 삥 뜯으면은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뭐를 내세우게? 일종의 국책회사를 만들어갖고 개로 삥 뜯어가요, 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여기 이놈들은 그거 본따 갖고 동양 척식회사라는 걸 만든다고. 식민지 만들기 전에 만듭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강제 병합되는 게 언제죠? 1910년이죠. 그 뒤래, 그 앞이래? 앞이라는 걸 이해하면 돼, 앞이라는 걸. B급. 자, 81페이지 봅시다. 민족운동 보시면은 이제 몇 번째 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칸. 자, 동그라미 1번 A급. 대한자강에 열받았어. 대한자강에는 을사늑약을 반대했을까요? 정매칠주약 반대했을까? 정매칠주약. 그거 가끔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을사늑약 그러면은 다음 시험 보는 거고. 그렇죠? 정매칠주약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끝내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지,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안 헷갈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A급 해두시고. 넘어가 봅시다. 82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정미의병 A급. 반가로 1번이 A급이에요. 해상군인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의병은 3번 있었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 있었어. 그중에 해상군인 들어가면 뭐다? 정미야, 무조건 정미.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A급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여태까지는 그냥 유생들이 싸웠다면은 군인들이 들어가자 전략과 전술이 생기게 돼요. 군대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전국 연합의병이 처음 만들어져 있대. 이게 언제 일이다? 군인들이 들어가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전국 연합의병. 13도가 전국이란 뜻이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운 작전이 뭔지 아세요? 서울 진공작전을 만들었어요. 서울만 장악하면 된다는가? 서울만 우리가 다시 뺏고 국제적으로 이런 상태를 좀 알려주고 서울만 일단 장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장악하면은 지방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은. 그래서 중심부인 일단 서울만 장악하자. 서울만 일본 놈들을 제압하자. 그러면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서울에 들어가면은 서울 시민들이 틀림없이 호응을 해줄 것이다. 우리 쪽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서울 시민까지 가세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세운 거야. 자,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을미, 을사, 정미 중에 언제 얘기라고요? 정미. 엄청 잘 나와, 엄청. 자, A급. 옆에 사료 2개 보시면요. 전국연합의병 결성, 서울 진공작전 A급 해주세요. 용병의 유체는 고립을 피하고 단결하는 데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뭘 알고 있는 거지?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거야. 자, 2번째 줄. 뚝이 무너지듯이 근기 지방으로 밀려 들어가면은 서울 근방 지방으로 밀려 들어가면 이게 작전이야, 이 사람들의. 밑에 또 봅시다. 4번째 줄. 동대문에서 전투까지 있었어요. 근데 후발대가 못 따라오면서 그냥 동대문 전투로 끝난 겁니다. 동대문으로 진격할 때 대구는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 서울 근방까지 진격했었다는 겁니다. 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평민 의병장이 다수 등장했다. 그것도 A- 해주세요. 평민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뭐죠? 을사. 많아졌다는 뭐다? 정미입니다, 정미. 아시겠죠? 그래서 2명 이상 언급하면은 정미입니다. 친돌성만 나오면은 을사고요, 을사. 83페이지 보시면은 반가로 4번에, 자, 이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임박했죠? 일본이 한국 정부를 다 장악하는 게 임박한 겁니다. 요거를 통치하기 쉽게 하려면 뭐를 쓸어버려야 될까요? 반일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이걸 얘들이 무슨 작전명을 붙였다고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게 뭐 직전이다? 한국 이른바 병합조약 체결하기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직전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피해를 본 의병은 뭘까? 을미일까, 을사일까, 정미일까요?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자, B급. 1909년. 이른바 병합되기 직전에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주타겟이? 전라도입니다, 이때, 전라도. 전라도 의병장들이 거의 다 부사표입니다, 거의 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번 B급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미국 놈 중에 재솜 새끼 하나 있었죠? 그거 죽여. 그리고 우리 한국 지금 병합해 가는데 제일 선봉에 서 있는 놈이 누구죠? 이토죠? 그거 죽여. 죽입니다. 근데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장전에서 빠방한 게 장인한 전명은 장전에서 빠방한 게 스티븐스 죽인 거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입니다. B급 정도 해주세요. 뭐 급을 표현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요. 시험 용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은 신민회하고 국제보상운동이 있어요. 그것도 A급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일본이 이걸 뺏어가는데 몇 개 조약을 거쳤다고요? 의협이 바빠 지금. 이걸 했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분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병, 하나는 계몽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의병은 몇 번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까지 하면 3번 있었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의병. 계몽단체는 뭐 있었다고요? 독립협회 다음에 나온 첫 번째 계몽단체가 보안이에요. 요건 요거에 대응한 것이고요. 요거 없어지고 나온 게 뭐다? 헌정연구회가 나왔었는데 헌정연구회가 이제 요거에 반대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난 게 자강회인데 자강회는 요거에 반대했었다는 거고. 요거 없어지고 대한협회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따면은 요거를 보헌자대라고 합니다. 보헌자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거는 공식적인 단체고 요거는 공개적인 단체고 비밀 단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밀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신민회. 요까지 가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계몽 단체 5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보헌자신대라고 합니다. 그중에 활동 영역이 제일 넓었던 게 이겁니다. 이게 제일 오래 갔기 때문에 1907년부터 1911년까지 갔기 때문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비밀 단체이기 때문에 잘 안 잡혔단 말이에요. 저거는. 보헌자신대 중에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라고요? 신민회야. 신민회 활동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뭐부터 시작한다? 언제 생겼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몽단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 대답하면 천재. 언교산. 그 신민회도 뭐 했다라고 할까요? 학교 만들었어요, 회사 만들었어요, 신문 만들었어요. 이 얘기 할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양그릇 사본 봅시다.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공화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공화정 얘기 안 한다 그랬었죠. 서구식 정치제 얘기해도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왕은 두고 왕의 힘만 줄인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 있었죠? 갑갑하다 진짜. 갑갑해. 내 왕 이 새끼 보고 있으니까 갑갑해 아주. 갑갑헌이라는 게 있었어요. 갑신, 갑오, 헌의육조, 헌정연구회 때 입헌군주를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왕 없는 게 다. 드디어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드디어. 좀 더 진보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신민회야. 신민회. 갑갑해. 이때까지는 뭐 얘기했었다고요? 입헌군주제. 여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단체도 나타났다고? 야, 왕 없으면 안 돼? 그 등치처럼 나라 망하게 했는데 그 뭐 좋다고 그렇게 끝까지 붙으려고 그래? 왕 없는 국가 상정했다는 거지. 그게 누구? 신민회라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드디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야. 국민주권 국가를. 그게 무슨 단체다, 그게? 갑갑한 건 뭐죠? 갑갑한 거는? 그래도 왕을 두겠다는 거고, 그거는. 입헌군주였었고. 이건 뭐다? 없어도 돼. 공화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화정을. A급 해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을 A급 해두세요. 학교 만드는데 신민회가 만든 학교가 오산학교 대성학교고 신민회가 만든 회사가 서점하고 도자기 회사입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라고 하는데 요거 4개를 합치면 5대 태자라고 해요. 5대 태자. 기본적으로 계몽단체는 언교산 활동을 하는데요. 언론과 교육과 산업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신민회가 만든 학교가 뭐라고요? 5대. 신민회가 만든 회사가 뭐라고? 태자.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오산학교 대성학교 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물어본다고? 어느 단체가 만들었냐. 수많은 계몽단체 중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이 두 문자 하나면 돼. 5대 태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계몽단체하고 의병단체는 사이가 좋게 나쁘게? 그거 원래 안 좋았어. 원래 개합하고 척삽하기 때문에 원래 안 좋았어. 계몽하고 의병도 사이 안 좋아. 계몽단체는 의병단체를 있죠. 저런 도적대 같은 놈들. 저러면 누가 좋아하냐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가면은 국제 여론만 안 좋아진다고. 저 병신들이라고 이랬단 말이야. 의병들은요. 저런 병신들,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고. 저것들 일본 놈들이 지금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저 따라가려고 한다고 서로 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드디어 통합하는 기운을 보이는 겁니다. 계몽단체이면서 뭐를 긍정하고 있다고요? 무장투쟁을 긍정한 첫 단체라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몽단체라 언론과 교육과 산업활동을 했는데 플러스 뭐까지 한 단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요. 이제 이 둘이 합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를 했다고? 알았어. 나중에 전투도 할게. 그게 뭐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 했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둘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계몽과 의병이. 근데 둘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합쳐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신민회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민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합쳐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신민회는 언교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언급했다고요? 무장투쟁도 언급을 했다는가. 다만 의병하고 차이점은 지금 싸우는 건 아니라는가. 지금 나중에 돈 벌어서 준비하자라는 거지.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독립군 기지 그것도 A급 해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D급 보시면요, 서강도로 가서 거기다 기지 만들어요. 가서 만든 게 신흥학교라는 겁니다. 이게 육군사관학교에 거기다 만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뀝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만든 거예요. 어디다 만들었대? 육군사관학교를? 간도에다 만들었대. 간도에다. 왜게? 국내에 만들 수가 있어야지. 금방 걸리는데. 근데 그 학교 이름을 뭐로 지었답니까? 학교 이름이 그래. 신민회를 다시 부흥시킨다는가. 신흥이야, 신흥. 신흥이라는 글자를 두고 신민회인 걸 모르면은 그것도 등신이지. 그쵸? 그래서 이거 제가 두 문자로만 따드릴게요. 두 문자 따면은 5대 태자, 학교, 회사, 독서신공이라고 합니다. 독서신공. 독립군 기지를 서간도에다 만드는데 거기다가 신흥학교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독립하고 난 뒤에 체제는 왕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화정이라고. 5대 태자 독서신공. 너무 잘 나오는데 엄청 쉬워. 그만 알고 있으면 그것 좀 A급 해주시고요. 85페이지 보시면 양가 5번에 국채보상운동 A급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구에서 시작했다. 대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 빚갚기 운동이라고 써주세요. 빚갚기 운동.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갖다 박아내면서 우리나라 빚쟁이를 만듭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병합할 때 썼었던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빚쟁이 만들어갖고 독립하지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이걸 눈치챈 지식인들이, 대구의 지식인들이 우리 빚 갚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해서 전 국민들한테 성금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가장 호응을 많이 해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문사야. 그래서 신문사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신문사. 이때 신문사 뭐 있지? 대황제. 대황제. 그리고 만세보라는 신문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대황제 만세가 호응했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죠. 대황제 만세. 85페이지 날개 사료 보시면은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있어요. 그 A급에 두시고 그 가운데 줄 보시면은 국채 1,300만 원. 요거 형광펜 칠해보세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든가. 요거 뜨면 국채보상운동이야. 우리 빚이 얼마랍니까 지금? 1,300만 원이래. 이거 갚아주면 되지 않나? 뭐 얼마나 된다고? 이때 1,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때 거둔 돈이 60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불가능한 돈이에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전 국민이 하나의 마인드를 갖게끔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일본인에 대응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그 민족 감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국채보상운동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봅시다.